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였죠?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것? 일단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소미아가 아닐까 네네, 맞습니다. 싶어요. 그렇죠? 근데 지수미아 연장 파기가 됐죠.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우려감을 표출했습니다. 불쾌감도 표출을 하고 의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한 번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변인이 발표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하고 이제 여러 다각도로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이런 정도까지 우려감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맞불을 놓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려감을 표출했다. 물론 경제 규모도 틀리고 일본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당선인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아베 총리가 아베가 가서 거기다 이제 미국에다 뭘 하겠다라는 그런 선물을 던져줬었죠. 아주 뭐 둘이 뭐 밀어 관계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기업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만큼 뒤편으로 알아서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서 뭐 긴달한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네. 돈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중국보다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네네. 일본이 강력 반발하고 있죠. 28일 날 한국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배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출 제한 품목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중에 에칭가스가 가장 문제인데 반도체 업종에서 재고가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라 추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본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28일 날 그걸 화이트리스트 확정하면 배제를 확정하면서 거기서 추가적인 품목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존에 일본에서 나와 있는 1000몇 개의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안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확정을 짓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또 제 추가되는 예상으로는 부분인 그 안에서 짓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쪽, 네. 에 아마 타격을 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얘기, 뭐 애플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네. 근데 일본 내에서 뭐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시설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해서 한국을 흔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정의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그 불매 운동이 또 약간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불매 운동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측에서 외교 협상을 할 때 네. 국민들을 부추겨서 일본 제품 사지 말자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속으로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미소냐면 야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전엔 단기간에 그쳤는데 그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만약에 일본은 28일 날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그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계속 극한 혐오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방류한다는 얘기 있었죠.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물하고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이 바다에 방류하는 것보다 수십 배 정도 더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각 보관하고 있다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얄팍한 거죠. 이렇게 표현을 자꾸 제가 좀 정확한 표현을 하는데 일본이 이렇게 얄팍하게 자기네 살라고 태평양 바다에 방사물질 뿌린다고 무슨 뭐 희석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일본 내에서 그 또 이 한 가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서 수출 제한 품목 중에 식품을 뺐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 오염된 그 지역에서 뭐 살기 좋은 데로 변하고 있다, 뭐 귀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는 다른 그 뭐 JTBC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시청자 유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아베 총리가 가서 거기서 살아라. 일본의 지도자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야. 방사선 많이 나온 데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강하게 얘기한다면.
뭐 여기까지 이제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것 특히 좀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제적인 조치로 24일 날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전에 식약처에서 일본산 식품입니다. 제품 17개의 식품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2배를 강화했다. 검역을 2배 강화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식품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네. 일본의 수산물 관련돼서 국내 수산주들을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수산주가 좀 약간 주춤하니까 닭고기주들이 올라가고 수산주 보다는 이제 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게 되면 또 조류 독감이 올 수가 있어요. AI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일단 당장 일본 바닷가 오염된 그 수산물에 관해서 일본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으니 잘하면 이번에 이제 일본 수산물 어차피 먹으려도 안 먹겠지만 우리가 직접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일 갈등으로 인한 일본산 불매운동 지속 이게 재점화가 또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주식도 뭐 상승 1파가 뭐 1이라면 조정받고 상승 2파는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다면 불매운동 관련 중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 후에 조정을 거쳐서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애국주들이라고 하는데요. 애국주들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빠졌고 일본에서 또 강하게 나올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수에 연관성이 없는 애국주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차 상승 하락 조정, 2차 상승 그 폭이 1차 때보다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 좀 강하게 좀 해드리고 싶고 세 번째 좀 좋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코론생명과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코론생명과학 인보사 관련돼서 뭐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있는데 미국 논문에서 미국의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들이 인보사의 그 세포 치료제 세포에 대한 그 변형이 뭐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 방사선을 쬐서 뭐 다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틀 전에 목요일 날은 상한가도 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뭐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약바주들을 개인들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그 제약바주들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본다면 제약바주들은 더 하락한다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 아닌가. 어차피 한 회사가 문제가 됐다면 다른 회사는 우려감이지 그 회사들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신약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최근 MC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인이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그러면 지금 그 미국 시장 폭락을 했어요. 월요일 이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먼저? 그건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게 한숨으로 대신할 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우리 시장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심 좀 가져볼 정도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지은 게 아니라요. 정말 어이가 없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저도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위에서 백조가 제가 백조는 아니겠지만 물이 떠 있는 오리라든가 이런 그런 그 조류들이 발을 엄청 짚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이고 리딩자로서 정말로 좀 우리 클럽 리딩자로서 이런 일이 나타날 때마다 밤잠을 못 잡니다, 사실. 그리고 또 분석해야 되고. 그런데 경제 논리는 냉정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일 월요일 날도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고 상한가 하는 종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상승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 조정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 횡보할 때 움직이는 종목이 다 따로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섹터들이 다 움직여요. 예를 들어 폭락 시장에서는 동전주가 움직일 것이고 관리되는 종목 같은 종목도 움직일 텐데 그런 거는 돈을 많이 투자하기가 좀 곤란하죠. 미국 주식이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걱정, 우려,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단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또다시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원래 잭슨홀 미팅 가지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는 거의 1% 이상 한 3%까지 상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틀렸어요. 일단 첫날에는 미국 경기가 안정적으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계속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엔 지금 이 정도가 유지가 되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최대의 적은 중국과 파월 의장이다.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다. 네. 이런 식의 강한 얘기를 했어요. 이 선진국은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가 앞서가지 못하는데 자꾸 간섭하는 모습은 좋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여기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확산되고 있죠. 가장 큰 뉴스인데요. 저녁에 주무시고 나서 아주 그냥 큰 걸 하나 폭탄을 맞은 건데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5,078개 제품에 대해서 750억 불에 대한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이걸 발표하고 났더니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동차, 미국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미국 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금융 부분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30% 미만이 제조업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품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중에 지난 리먼 사태 이후에 다시 미국 경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 쪽을 힘을 쏟아붓기 위해서 디트로이트 3사, 자동차 3사를 살려놨습니다. 네. 거의 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자동차, 미국의 아주 트럼프의 약점은 대두죠. 콩 관련된 트럼프의 표밭. 근데 고용 관련돼서 자동차 부분, 자동차는 무관세입니다 지금. 근데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부품에 대해서는 뭐 5%의 관세. 그렇다면 중국에서 아주 세게 나온 것이고 위안화 관련돼서도 그렇고 위안화가 지금 7위안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미국에서 관세를 매겨도 중국이 오는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일본이 국채를 더 많이 갖고 달러를 더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중국에서 팔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일본에서 더 샀다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전자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건 미리 발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 스튜디오 오기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바로 발표를 또 했습니다. 네. 트위터에 뭐라 발표했냐면 중국에서 기존에 매겼던 25%의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30%로 상향하겠다. 강대강으로 이 부닥치네요. 5%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럼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맞불을 딱 놨어요.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중국과의 저는 이제 주식쟁이니까 네. 미국, 중국과의 무역 위기감이 자꾸 올 때마다 수혜를 보는 업종이 또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공략을 하신다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 북한에서 또 오전에 발사체 2발, 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를 했죠. 뭐 고도는 뭐 90km 좀 넘고 380km 날아갔다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오전에 NSC 회의를 했죠. 그런데 일본에서 그 정보 공유하자고 연락이 왔다라고 합니다. 정보를 달라. 미사일 쏜 건 지소미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미사일 쏜 걸 먼저 알았어요. 먼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정보를 달라. 근데 아직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 발표를 이제 했지만 안 하겠다고 했지만 종료는 아니잖아요. 예, 종료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이 그 자위대를 갖다가 네. 전쟁이 가능한 걸로 만들려고 정말 여러 가지 그 아주 우경화된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우익화된 네네. 행동들을 거기에 맞춰서 이 군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짧은 생각이지만 미국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정보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일본은 한국 정보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더 빨리 알고 발표도 거기서 하릴 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그런데 일본에서 아마 그 자기네 자위대 쪽 이쪽을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큰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을 갖다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렇죠. 보상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됐다고 해도 계속 보상을 하는 정도인데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싫어서 그렇다면 뭐 하늘이 열고 다 알겠죠. 아무튼 이런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정말 악재들이 산적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그 틈바구니 내에서는 분명히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주식을 지금 안 하고 쉬고 있던 사람들이요. 어느 종목에 들어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떨어질 때마다 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냉정하게 내가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어 라고 하시고 과연 이 종목을 내가 안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진입을 할까 좀 이따 진입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답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냉정하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잘 보일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 잔파도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나중에는 종국에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안 좋은데도 2천 바로 아래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좋은 시장 오게 됩니다. 주식에 참여한 사람들만 돈을 버는 시장이 올 거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요. 자
한 주간의 정리, 이슈에 대한 정리와 다음 주의 전망,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씩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네네. 싶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네네네. 싶은데요. 지금 수입 제재 품목이 1,000여 개 중에서 네네. 정부 관계자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 한 줌이 좀 안 되더라. 네네. 우리가 정말 타격을 입을 것 같은 종목들이 한 줌이 네네.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네네. 발표는 아니죠. 정부의 관계자의 입을 네. 통해서 나온 얘기니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어떤 품목이 다음에 제재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참 어렵죠. 저는 반도체 관련돼서 나올 수 있고요. 네네. 정밀기계 쪽이 이제 그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밀기계 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탄소 섬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탄소 관련돼서 효성첨단소에 1조 투자하고 정부에서 뭐 3조 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쪽 업황에 대해서. 탄소 나노 섬유는 상당히 탄소 나노 튜브는 상당히 좀 친환경적이고 또 아주 좋은 제품이죠. 네.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에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쭉 해왔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해서 노력과 시간과 이걸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큰 네.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들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서 공작기계 쪽, 정밀기계 가공 쪽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지금 뭐 한 줌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식쟁이로서 경제를 논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얘기도 맞는 얘기겠지만 저는 너무 아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싶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우리한테 타격이 온다면 당장 서민 경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저는 아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일본에서 현명한 판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도 또 한일 관계에 대한 네네네.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이전까지 네네. 어떻게든 방사능에 대한 부분을 털어내고 네네. 청정국가의 이미지로 도쿄올림픽을 치르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좀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엿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물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그리고 또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식재재로 만든 네. 음식을 뭐 주겠다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그러니까 좀 눈여겨 볼 만한 네. 종목들 아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네네. 좀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들에서 어떤 부분을 좀 그러면 지켜보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네. 일반인은 아니시지만 일단 주식 투자 일반인으로 생각하시기에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만약에 어떤 게 제 역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게 그냥 그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네. 아 내가 주식을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떤 걸 할까? 그러니까 어떤 업종만.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걸 일단 바다가 연결돼 있으니까 수산 네네. 쪽에 관련된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예.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땅 예. 그러니까 또 뭐 야채 뭐 이런 채소 이런 게 예.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물량이 꽤 엄청났던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주식의 좀 문외한으로서 네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네. 그럼 어떤 관련된 종목이나 네. 업종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지가 궁금해진 겁니다. 지금 답을 말씀하셨어요. 네네. 수산주, 그다음에 그 농수산물 관련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죠? 뭐 그런 업종을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우리도 이제 공략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수산주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수산 중에서는 제일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것은 CJ 시푸드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었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막 매집을 하면서 동원수산 아, 올라갔죠. 네. 사조오양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사이즈는 좀 작지만 신라 SG 같은 코스닥 업체. 네. 그다음에 사실은 사조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조산업 사조자가 다 들어요. 사조오양, 사조대림, 뭐 사조산업. 이 회사는 1조 원 이상의 땅을 보유하는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죠. 그래서 나중에 자산주로도 한번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요즘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을 지금 선취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움직였던 종목도 움직이면 또 한번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는 우리 클럽에서는 이제 자꾸 표현을 하는 게 괜히 또 오해하실까봐. 다음 주 초에는 이제 CJ 시푸드 조금 이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공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채소라고 하셨잖아요. 야채, 네, 네, 채소. 야채, 네. 물론 땅이 이제 오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뭐죠? 제품 이름이 CJ에서 나온 그 비비고인가요? 네, 네, 네. 뭐 그런 그렇죠. 쪽이 왜냐하면 냉동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맛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뭐 거기에 뭐 직원 아니지만 그런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그 봐야 되는 섹터들이 있어요. 네. 전통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이런 전력, 통신, SK텔레콤 같은 그다음에 배당주, KTNG 같은 종목들 그리고 식품주들입니다. 네. 희한하게 또 식품주도 여기 또 껴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좋거나 할 때는 내수 관련주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업종이 내수 관련 대표 업종들이에요. 그렇다면 떨어져도 조금 덜 떨어질 것이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서두에 물어보셨잖아요. 일본에서 뭐 이런 뭐 올림픽에 대해서 뭐 방 청정국가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거 딱 한마디로 답을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종목을 안 물어보셨다면. 위안부 사실 위안부가 아니죠. 그렇죠. 성노예라고 표현한다라고 해요. 위안부는 일본의 그렇죠. 표현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제 그 자문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손바닥 하늘 못 가려요. 강제징용, 뭐 군함도 다 생존자들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청정국가요. 똑같습니다. 손으로 하늘 못 가려요. 그래, 자기 맞습니다. 얼굴 가리는 겁니다. 주변에 다 보고 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뭐,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래야죠. 저희 뭐 민족성이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 네. 국민의힘을 일본에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이 질문, 더, 아니 그동안에 저희가 당하고만 살았으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한다는 얘기를 상상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 질문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약바이오에 관련된 질문을 네네네.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지금 말씀을 아까 쭉 들어봤을 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이제 괜찮은 움직임 네.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희망 섞인 네네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일단 경영진의 신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번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에 봤을 때는 네네. 이 신뢰 극복을 해야지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올랐던 건 생각을 못하고 많이 떨어진 것만 생각을 합니다. 10,000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갔다가 네. 2만 원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10,000원 보던 100% 올라 있는 거거든요. 1000% 올랐다가 100% 상승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올라갈 때는 많은 사람이 수익 못 보고 떨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봐요. 네. 왜냐하면 떨어진 종목을 자꾸 잡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비싸긴 사기 싫고 싸면은 이제 떨어졌구나 하고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더 떨어지면 소위 물타기라 그래서 더 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매매에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습관으로 이제 와 닿습니다. 지금 경영진들이 뭐 주식을 팔았다든지 예를 들어 대규모 주식 처분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유한양행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 기수출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한미약품에서 지금 기수출 라이센싱 아웃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주가에 좀 하락이 왔었지만 유한양행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 그 소규모 제약바이오들 보지 말고 좀 능력이 있는 회사들을 좀 본다면 지금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오히려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지금 당장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아까 금리의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네. 당장 월요일 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또 트럼프가 9월 1일부터 기존 25%에서 30%로 인상을 할 것이라는 발표 아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당장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또 어떤 준비, 어떤 대응을 하고 우리가 월요일 시장을 맞이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네. 요즘에 좀 이상해요. 지소매 파기했다고 했는데 시장은 장중에 올랐어요. 제가 리딩하는 클럽에서는 그랬어요. 주가가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트릭이 될 수 있습니다. 오전까지 올려놓고 하락이 진행되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그렇게 똑같이 떨어졌고 마지막 종가에도 3시 20분에서 30분 종가에서도 급락 마감을 했어요. 양시장. 근데 희한하게 엄청난 폭락이 이제 좀 잘 안 와요. 네. 그러면 저점이라는 게 이제 확인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거래소. 네. 월봉 차트인데요. 제가 항상 이 월봉을 놓고 말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5년,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횡보했던 네. 세계시장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잠깐 올라가려다가 풍파를 맞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래서 아직은 단단히 받쳐주는 데가 많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정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좋은 종목 옥석가리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에 산 게 7,000원 됐고 10만 원 산 게 7만 원 됐습니다. 네. 30% 떨어졌어요. 더 좋은 종목들도 30% 떨어졌습니다.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저렴 기회고요. 이걸 손실이라고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 샀다가 떨어진 것을 종목을 교체했다. 손실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현명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지켜줬다가 그러면 개인 투자들은 이제 지켜주나 하고 또 들어가거든요. 네. 좀만 반등이 나도 막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급락이 오면 그때는 다 이제 털리는 거죠. 그렇죠. 가슴 아프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초가에 또 개판 안 났다고 V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정말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이긴다는 게임이 나는 것 같아요. 현명한 사람이 이긴다는 게임.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럴 때는 신용, 미수 안 쓰셔야 되고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현금 부분은 최소한 10%. 저는 지난번 금 나갈 때 55%의 현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기주로 30% 공략을 했고, 그럼 하락장에서 잘 대처를 한 거죠. 근데 요즘엔 또 주식을 좀 늘리고 있어요. 유행 따라 사는 게 제 네. 멋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질러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한다면 이런 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경제 논리는 냉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표정 관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말로 다수의 분들이 돈을 버는 게 제가 원하는 부분이지 어느 한쪽 부분만 돈 버는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만 넘어가서 주식 투자한 모든 분들이 특히 제약바에도 많이 가고 이런 그 지수 관련 대형주도 많이 가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인버스 산 사람이 돈을 잃고 그리고 레버리지 산 사람이 돈을 버는 그러한 시장 공매도가 돈을 잃고 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오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